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공급 정책만이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뭐 너무나 환영하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선은 대부분의 그런 공급이라는 것이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공공과 민간이 서로 간에 나눠야 할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좀 좋은 지역에 제대로 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존에 지어져 있던 주택을 또는 이제 기존에 지어져 있던 그런 아파트를 다시 이제 지어서 공급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수요층이 확실한 그런 곳에 알맞는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손을 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공공주택은 공급이라는 게 정책적인 수요를 따라갑니다. 정책적인 수요를 따라가지만 그 정책이 성공을 해서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식으로 이런 공급 정책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너무나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공급 정책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그 아파트만 지어지고 실제로 수요자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재앙적인 사태가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어떤 정부의 또는 LH의 그 부채로 남아가지고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주택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또 대지값이 싼 이런 외곽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주 근접이 되기 어렵거나 또는 이제 뭐 다양한 사회 퍼실리티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공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집은 공실이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품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공산품은 포장을 뜯고 사용을 하면 중고품이 되죠. 그런데 이 집은 일단은 사람이 가서 살아야 가장 그 집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살지 않는 집은 뭐 쥐도 나오고 뭐 옛날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뱀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 집이라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135만 가구를 이제 2030년까지 5년 동안 공급을 하는 건데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공공택지 부분을 원래는 LH가 민간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이 공공택지를 분양해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LH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냐? 예를 들어 그 LH가 직접 시행을 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모든 그 비용, 매몰 비용들이 LH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대로 민간에 이 공공택지를 매각을 했으면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리스크를 사실은 LH가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628 부동산 대책하고도 사실은 뭐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민간 공급 사이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어떤 그 예측 가능한 계획을 짤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왜냐? 뭐 갑자기 이런 아주 고강도 규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턱턱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분양을 뭐 분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양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금융의 타격, 예측하지 못한 금융의 타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수분양자도 제대로 된 그 분양에 대한 어떤 플랜을 세우기가 어렵고, 이 민간 공급자도 제대로 된 그런 그 공급에 대한 플랜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공급 사이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저는 이번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체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심 내 확대하겠다는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용적률과 관련한 그런 확대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경우 주민 제한 방식을 동원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는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4, 50층 정도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이제는 뭐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하로 조금 더 깊이 파면 필요한 이 퍼실리티나 또는 주차 공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도심 내 수요를 대응하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이 그런 부분, 도심 공급에 대한 디테일을 설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세분화돼서 발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만약 그렇게 발표가 되면 그 해당 부지의 땅값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렇게 만약 보안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보안이 유지될 상목은 각별히 보안이 유지돼서 과거 뭐 LH 직원들이 이렇게 땅을 샀던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 이번 정부의 135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원양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